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사회조사 분석사 필답형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기출문제들 중에서도 특히 그 출제 빈도가 빈번했던 그런 문제들 위주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우선 표본 설계 파트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볼게요. 자, 우리가 자료를 분석할 때, 즉 조사 대상을 분석할 때 그 분석 단위를 잘못 해석해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 예가 여기 보시는 생태학적 오류입니다. 생태학적 오류란 집합 단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의 특성을 추론하는데 잘못 사용하는 경우의 오류를 뜻하는데요. 예를 들면 흑인 인구가 많은 도시가 흑인 인구가 적은 도시에 비해서 범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해서 흑인은 범죄를 잘 저지를 것이다 라고 개인에다가 적용을 하면 그것은 잘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잘못이라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생태학적 오류에 대한 의미와 예를 쓰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2010년도, 11년도, 14, 20년도, 18년도, 21년도까지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생태학적 오류란 조사 대상이 집합 단위인데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해서 잘못 해석하는 오류라고 볼 수 있고 잘못 사용된 예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흑인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범죄율이 높다고 해서 개인인 흑인이 범죄를 잘 저지를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예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문제풀이 제가 상세하게 또 다른 예와 함께 작성을 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조사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분석 단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야기될 수 있는 오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가 좀 전에 배웠던 생태학적 오류고, 하나가 지금 배우는 개인주의적 오류입니다. 자, 개인주의적 오류는 생태학적 오류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의 결과를 가지고 집단의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개인주의적 오류는 뭡니까? 여기에 흑인의 범죄율이 높다고 해서 흑인이 많이 사는 지역의 범죄율이 높을 것이다 라고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예 여기 있죠. 예를 들어서 담배 피는 고등학생이 증가한다고 해서 요즘 고등학생은 모두 불량하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이것은 모두 다 개인주의적 오류에 해당합니다. 자, 아시겠죠? 개인주의적 오류는 생태학적 오류만큼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간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한마디로 조사 결과를 해석할 때 분석 단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야기될 수 있는 오류는 생태학적 오류와 개인주의적 오류이고요. 생태학적 오류는 분석 단위를 집단에 두고 얻어진 결과를 개인에 적용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 개인주의적 오류는 분석 단위를 개인에 두고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집단에 적용함으로써 발생시키는 오류입니다. 자, 선거구 A 주민이 선거구 B 주민들보다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높다. 그리고 선거구 A에서 여당 지지율이 높다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요거는 선거구 A와 선거구 B의 특징입니다. 집합 단위로 자료를 분석했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근거로 어떤 사람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으면 여당 지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거는 개인에 대해서 잘못 적용시킨 예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자료, 집합 단위를 가지고 개인의 잘못 적용한 오류를 우리는 생태학적 오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도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표본 추출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표본 추출을 하는 데 있어서 표집 간격과 표집율과 그다음 모수와 통계량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모 집단이죠.
모집단의 키나 몸무게 이게 궁금하다. 그러면 모집단의 모수, 하나에 정해져 있는 상수를 뜻합니다.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상수, 미지의 상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값을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로부터 표본을 뽑아서 그 확률 표본으로부터 통계량을 계산해내요. 통계량은요, 주어진 그 표본으로부터 확률 표본이라고 합니다. 계산이 가능한 함수를 뜻합니다. 즉, 표본의 평균하면 n명이 주어지면 n명의 평균을 계산할 수 있고 하나의 숫자로 딱 떨어지는 계산 가능한 그런 함수가 되죠. 이것이 바로 통계량입니다. 자, 표본으로부터 계산 가능한 함수로 숫자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통계량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표집율은 뭡니까? 내가 모집단에 n명 있고요. 표본에 n명, 스몰 n명 뽑을 겁니다. 그러면 표집율은요. 제가 반대로 썼어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100명 중에 내가 20명만 뽑는다. 그럼 표집율은 100분의 20 해서 2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표집 간격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자, 요거는 개통 표집을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텐데, 개통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목록에 일렬로 이렇게 나열을 해서 규칙성이 없어야 되겠죠. 자, 이럴 때 요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10명 뽑겠다.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렇게 10개의 간격을 주고 첫 번째는 임의로 아무거나 하나 뽑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동일한 간격으로 표집을 하는 것을 우리 개통 표집, 개통 표본 추출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에 표집 간격은 n분의 라지 n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쵸? 자,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확률 표본 추출과 비확률 표본 추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은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보니까 제일 쉬운 방법으로는 쉬운 문제로는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의 대표적인 예를 쓰라는 것,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쓰라는 게 나옵니다. 확률 표집은요, 표본의 오차를 계산할 수 있는 무작위 표집, 층화 표집. 자, 표집이라는 단어는 표본 추출과 같은 뜻입니다.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우리는 표집이라고 하고요. 표집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샘플을 뽑는 과정이라고 해서 샘플링이거든요. 그래서 무작위 표본 추출, 이 무작위 표집과 같아요. 그 다음에 개통 표집, 짐락 표집, 이런 표본 추출 방법들이 있고요. 비확률 표본 추출은 무작위로 추출할 수 없어서 표본 오차를 추정 불가한 그러한 자료들입니다. 자, 뭐 어떻게 해요? 편의 표집, 판단 표집, 할당 표집, 눈덩이 표집, 이런 단어들이, 이런 이제 표본 추출 방법들이 비확률 표본 추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보면요. 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확률 표본 추출과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한 각각의 특징을 쓰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4가지 쓰라고 했고, 여기서는 3가지 쓰라고 했고, 여기서는 5가지 쓰라고 했고, 여기서는 4가지 쓰라고 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비확률 표본 추출과 확률 표본 추출이 각각 갖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쓰는 문제들이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과 비교해서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 갖는 특징을 세 가지만 써라. 비확률, 이번에는 이제 바꿔서요. 확률 표본 추출과 비교해서 비확률 표본 추출이 갖는 특징을 네 가지만 써라. 각각의 특징을, 그쵸. 여기서도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의 특징을 네 가지 써라. 이런 식으로 최근에 들어서는 두 가지를 비교를 해가지고 한 가지에 대한 특징을 좀 부각시켜서 쓰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 표본 추출과 비확률 표본 추출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여기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대상인 표본을 추출할 확률이 미리 알려져 있어서 표본 오차 추정이 가능합니다. 제일 큰 그 차이점이 표본 오차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확률 표집은 여기다 쓸게요. 표본 오차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확률 표집은요, 표본이 뽑힐 가능성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모집단 구성원 자체 프레임이 없어요. 그래서 표본 오차 추정이 불가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모수 추정에, 여기는 모수 추정에 편의가 없는데, 바이어스, 편의가 발생하지 않는데, 여기는 편의가 존재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화 시킬 수 있지만, 확률 표집으로 얻은 결과로는 일반화 시킬 수 있지만, 비확률 표본으로 얻은 결과는 일반화 시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성이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이 사용해요. 이유는 이게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거든요. 길거리 인터뷰처럼 그냥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돼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됩니다. 적게 든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모집단 틀도 확보해야 되죠. 이걸 무작위로 추출해야 되죠. 그러면 아주 정교하게 표본 설계를 해야 될 것이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무작위로 추출을 하고 얘는 무작위로 자기적으로 추출을 한다. 이런 것들이 비확률 표본 추출과 확률 표본 추출의 차이가 되겠죠. 자, 요렇게 외워놓으시고 시험에 나오면 뭐 요렇게 이것만 쓰라고 하면 이것만 쓰고 이것만 쓰라고 하면 이것만 쓰고 세 가지 쓰라고 하면 세 개만 쓰고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또 다른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확률 표집에 해당하는 표집 방법을 쓰고 각각의 표집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확률 표집에 해당하는 세 가지의 표집 방법을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는 첫 번째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었느냐? 우리 교재 11페이지에서는 잠깐 가볼까요? 그러면 11페이지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면 그냥 단순히 각각 확률 표집에는 어떤 게 있고 비확률 표집에는 어떤 게 있는지 종류를 쓰시오 이렇게만 돼 있었고 지금 14페이지는 세 가지를 쓰고 간단하게 설명까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쓸 줄도 알아야 되겠네요. 단순 무작위 추출은 그죠? 표본 크기를 적절한 표본 크기를 설정해서 모집단 목록에서 난수표를 이용해서 표본이 추출될 가능성이 모두 동일한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뽑힌 표본을 뜻합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단순 무작위 추출은 모집단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표본으로 뽑힐 가능성이 동일한 표본, 랜덤하게 추출된 표본을 뜻합니다. 층화 추출은 모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두 개 이상의 층으로 구분을 한 뒤에 그 안에서 다시 단순 무작위 추출로
뽑은 표본을 뜻합니다. 이때는 집단 간에는 이질적이어야 되고요. 집단 안에서는 동질적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조사를 하고 싶은데 네일 아트에 대한 어떤 성향을 조사하고 싶은데 이거는 남자랑 여자랑은 좀 다를 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간에는 아주 이질적인 성향이 있겠지만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유사할 거야 이렇게 보고 층을 성별로 가지고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 내에는 동질적이고 집단 간에는 이질적인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짐락 추출은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개의 짐락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이 짐락은 집단 간에는 자 여기 쓸게요. 집단 간에는 동질적이고 집단 내에는 이질적이어야 한다. 요렇게요. 집단 간 동질적이고 집단 내에는 이질적인 그러니까 하나의 집단은 모집단의 축소판인 격인 거죠. 그렇게 요런 짐락을 추출을 해서 전체를 추론해 본다 하는 게 이제 짐락 추출입니다. 많이 쓰는 예가 우리 나라의 고등학생들을 조사하고자 한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지역별로 몇 개씩 조사를 할 텐데 부산에 몇 군데 해운대구에서 몇 개의 고등학교를 추출해서 그 안에서 다시 뭐 1학년 몇 반을 추출하겠다든지 이런 식의 추출 방법을 우리는 짐락 추출이라고 합니다. 개통 표집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추출 간격을 일정하게 해서 우리가 대표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추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문제들이 뭐냐면요. 책을 같이 이제 좀 보시면 단순 무작위 추출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추출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단점에 대해서도 기술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무작위 추출 방법, 단순 무작위 추출 방법의 의미와 장단점 두 가지씩 쓰시오. 14년, 17년에 나왔습니다. 단순 무작위 추출 방법의 의미와 장단점 두 가지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요. 똑같은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단순 무작위 추출 방법은 뭐라고 해요? 크기 n이 모집단으로부터 크기 스몰 n인 표본을 추출할 때 그 요소들, 구성 요소가 표본으로 뽑힐 확률이 동일한 확률로 추출되는 방법이 바로 무작위 추출입니다. 그죠? 그리고 단순 무작위 추출 방법의 장점으로는요. 모집단을 그냥 무작위로 추출할 거니까 모집단에 대한 사전 정보 필요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모든 요소는 독립적이고 표본 오차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나 단점은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쵸? 정보를 내가 만약 모집단이 남자 여자가 아주 서로 다른 아주 상이한 의견을 가진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표본 추출에 전혀 그 정보를 활용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무작위 추출하려면 많은 표본을 필요로 합니다. 또 무작위 추출하려면 어때요? 모집단 라지 N개의 목록이 정확하게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이 확보가 어렵고 그렇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하는 것들이 무작위 추출 방법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 다음, 무작위 추출 방법이 실제 조사에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실제 조사에서 활용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실제 조사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일정 간격을 두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어려움 때문이라고 했나요? 적절한 표집 틀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표본의 프레임을 모집단 목록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확보하는 데는 불가능할 때도 있고 확보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무작위 표집을 하려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커져야 돼요. 그래서 너무 큰 샘플 사이즈를 내가 감당할 수 없다 하면 무작위 표본 추출도 어렵고요. 또 층화 추출보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사용해서 층을 아주 그 층 안에서는 분산이 작게 유도를 해서 우리가 무작위 추출을 하는 층화 추출보다는 표본의 오차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무작위 추출은 현실에서는, 실제 조사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층화 추출에 대한 내용이네요. 확률 표집 중에서도 층화 표본 추출의 장단점을 쓰시오, 특징을 쓰시오, 장단점을 2가지씩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또 볼까요? 특징을 3가지 쓰시오, 장단점을 2가지 쓰시오. 계속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자, 그러면 층화 추출의 특징은 뭡니까? 층화 추출하면 집단 간에는 이질적이고, 층이죠. 층 내에서는 동질적인 그러한 층을 나누어 가서, 즉 모집단을 서로 상이한 특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 그것을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소집단 층으로 나누고요. 그 층 내에서 다시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이 층화 추출입니다. 그죠? 특징은 그죠? 집단 간의 이질적이고 집단 내 동질적이다. 이게 제일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려면 모집단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요구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요. 아주 적은 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일정한 층을 누락되지 않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집단을 빼먹지 않고 표본에 이렇게 포함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무작위로 추출할 때보다 어때요? 표본의 오차를 줄여가지고 대표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자, 장점으로는요. 좀 전에 우리가 특징 설명하면서 다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굳이 이것을 장점과 단점으로 또 나눠 본다면 장점으로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모집단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다. 또 어때요? 정교한 표본으로 내가 연구에 필요한 모든 그 층에 대한 정보를 집단을 표본에다가 포함을 시킬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장점이 되고요. 단점으로는 어때요? 층에 대한 많은 정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죠. 이게 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위 집단이 너무 많으면 그러면 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층을 나누어야 된다. 그 말은 시간과 비용과 정보가 많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세요. 층화표본, 자, 이 한번 볼게요. 자,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대학생의 성윤리 의식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공대인가 봐요. 남자가 900명에 여자가 100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성이 된 모집단에서 100명을 뽑겠다. 그러면 전체 900명, 남자가 900명이고 여자가 100명이라서 합계 전체가 1000명인 이러한 집단에서 남자를 100명을 뽑겠다. 그러면 이게 이제 라지 n이고요. 스몰 n은 총 100명을 뽑는데 남자를 90명 뽑고 여자를 10명 뽑는다. 즉 표집할 때 이 비를 비례적으로 모집단의 구성비에 비례하게 뽑는다는 거죠. 이 방법을 뭐라고 하느냐? 비례층화 추출이라고 합니다. 비례층화 표본 추출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 안에서 무작위로 추출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층화 추출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 안에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무작위로 추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은 할당 추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비례 층화 표집, 비비례 층화 표집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그 예를 한번 들어보시오 이랬어요. 자, 제가 바로 들겠습니다. 비비례 층화 표집이란 모집단의 구성비와
비례하지 않도록 표본의 구성비를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직원들이 직무 만족도 조사하는데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7대 3이었어요. 그런데 표본을 뽑을 때에는 그냥 남자 100명, 여자 100명 이렇게 뽑았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모 집단의 구성비고요. 성별에 따른 구성비고 요거는 표본의 구성비입니다. 어때요?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불비례, 비비례 층화 추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요거는 이 안에서는 다시 또 무작위 추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짐락 추출이에요. 짐락 추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볼게요. 짐락은 군집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까 고등학교 예 설명드렸죠. 짐락 표본 추출은 절차를 설명하고 장단점을 쓰시오. 짐락 표본 추출의 절차와 장단점을 쓰시오. 짐락 표집이 무엇인지 의미와 특징을 쓰시오. 절차를 설명하고 장단점을 쓰시오.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죠? 짐락 표본 추출과 층화 추출을 가지고 그 특징을 한 가지씩 비교해서 쓰라는 뜻, 그런 문제들도 나오고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문제들 풀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짐락 표본 추출이란 의미를 먼저 볼게요. 모 집단의 축소판인 집단 간에는 동질적이면서 그죠? 고등학생 뽑는데 A 고등학교와 B 고등학교는 그렇게 다르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게 뽑히더라도 모집단을 잘 대변할 거잖아요. 그런데 집단 내에서는 아주 이질적이라서 모집단을 잘 대변할 수 있어요. 전체 이런 학생도 있고 저런 학생도 있고 이러한 짐락으로 구분을 하고 난 뒤에 그쵸? 여러 가지 이질적인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여러 개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분을 해요. 이것을 우리가 짐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짐락을 추출하는 거예요. 짐락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집단을 일단 여러 개의 짐락으로 형성을 시키겠죠?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단순 임의 표본 추출에 의해서 내가 군집을 일단 먼저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은 짐락 표본 그 안에서 다시 또 내가 고등학교 해운대 고등학교가 뽑혔다. 그러면 해운대 고등학교 전체를 내 대상으로 쓸 수도 있고 다시 그 안에 들어가서 1학년 1반과 3반 그죠? 2학년에 또 무작위 추출해서 10반과 2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출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10반을 추출해 가지고 다시 그 안에서 우리가 학생을 그 전체 반 학생을 전체 다 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다시 5명씩을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연구 비용이나 뭐 이렇게 예산 따라서 그쵸? 달라지겠죠. 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출된 군집 내에서는 모든 대상이나 혹은 그 중에 일부 학생 몇 명을 표본의 조사 단위로 하여서 표본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짐락 추출 과정의 절차를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특징, 장점, 단점, 이거 다 한꺼번에 한번 볼게요. 장점으로는요, 일단 모집단 목록이 필요 없어요. 그죠? 모집단 전체 목록이 구체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짐락이 몇 개로 구분되는지만 알면 돼요. 자, 그리고 조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죠.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듭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짐락이 짐락 안에서 동질적이어 버리면 오차가 개입되겠죠. 그래서 집단 간에는 동질적이고 집단 내는 이질적인 군집의 특성을 잘 띄어야 한다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차의 개입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보통 이제 짐락 추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층화 추출이나 무작위 추출을 한 것보다는 표본 오차가 크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비교를 했을 경우에 표본 오차가 크다라는 것이 단점이 됩니다. 자, 그죠?
집락 추출과 층화 추출을 비교하는 가장 좋은 문제가 이 문제인데 2015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층화 표집은요. 집단 내는 동질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집단 간에는 이질적이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내일에 대한 의견, 의향을 조사하는데 남자와 여자는 아주 다를 것이야 라고 아주 이질적인 두 개의 층으로 나눠버리고 그 안에서 남자는 남자대로 비슷할 거고 여자는 여자대로 비슷할 거니까 따로 층을 나누어서 표본 추출하겠다. 이게 층화 표집이고요. 집락 추출은 고등학교가 전국에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10개만 뽑을 건데 10개를 어떻게 집락을 구성하면 제일 좋은가? 집단 내에서는 아주 이질적으로 모집단을 잘 대변할 수 있는 모집단의 축소판이 되어야 되고 집단 간에는 어떤 군집이 뽑히더라도 모집단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집단 간에는 서로 차이가 없어야 된다. 요렇게 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